뭔가 새로운 내가 보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사가지고 양으로 막 푸는 양을 갑자기 늘리기 시작하다가 병이 났어요, 몸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2학번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임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가면 다들 이제 새로운 문제를 원하고 새로운 문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깁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지평선이라는 교재가 딱 하반기에 나오죠. 이 사건지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없는 깁생에서만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들이 다른 사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보다 오히려 이 6월, 9월 모의고사 평가원 스타일로 또는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까지 다 다뤄주셔서 그냥 하드 트레이닝 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킬러 문제 또는 좀 어려운 킬러 문제를 계속 훈련을 하는 데에는. 그리고 한선만 쌤은 이 사건지평선을 가르치시는 데에도 그때조차도 이 처음 가르치시는 거랑 별다를 거 없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킬러든 비킬러든 뭐 사설 문제든 그냥 기출 문제든 접근하는 방향은 언제나 일관되고 똑같게, 그게 법칙이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 진리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은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를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풀 때 내가 여기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이렇게 요리조리 생각을 해봐도 안 풀리던 문제가 항상 내가 본질적으로 쉬운 기출 문제를 풀 때 이제 접근했던 방법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푸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출 문제가 여기서 따왔다 이런 출처가 분명하니까, 깁생 자체 제작 문제니까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다시 그 기출 문제로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까먹었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사건지평선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사건지평선은 이게 한 번 풀었을 때 다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워낙 문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건지평선을 한 4번, 3번 정도 그냥 연속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논리 과정은 그리고 그대로 다 모의고사에서 온 논리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 풀이하는 거를 이제 채점도 여러 번 다른 색깔로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푸는 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딱 11월 1일이 되니까 뭔가 딱 수능 달이 된 거잖아요. 11월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11월 1일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정말 안 하던 사설 모의고사를 다 사서 하루에 막 모의고사 10개씩 풀고, 갑자기 너무 급하니까 뭔가 새로운 내가 보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사가지고 양으로 막 푸는 양을 갑자기 늘리기 시작하다가 병이 났어요, 몸이.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길이 아니다. 서연아, 침착하고, 이게 11월이라는 달이 돼서 마음이 충분히 급하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 너한테는 독이 된다. 이러지 말고 너가 가던 길을 다시 일관성 있게 차분하게 걸어 나가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샀던 거 그냥 다시 다 치워놓고 다시 오답 갖고 와서 그냥 내가 항상 많이 봤던 거 손때 묻도록 그냥 꾸준히 반복해서 수능 전날까지 그냥 오답만 했어요. 전날에도 딴 거 뭐 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일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능 전날에도 알파 테크닉 그냥 이렇게 심지어 그걸 읽지도 않고 그냥 한번 만지는 거에 의의를 뒀죠. 알파 테크닉을 다시 꺼내본다에 의의를 두고, 이미 10월 말 11월 초중 그동안 이제 알파 테크닉을 여러 번 재회독했으니까 전날에는 그걸 다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 이거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수능 전날에 오히려 저는 쉬었어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공부 열기를 점점 낮췄던 것 같아요. 마음을 점점 비우고, 그러다 보니 수능 날도 그냥 편하게 가서 편하게 보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랬어요. 사설을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와요. 이 순간이 꼭 오는데, 내가 보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은 모든 수험생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이 오는 시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운이 안 좋으면 저처럼 직전에 올 수도 있지만 다들 그걸 느끼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근데 그 느낌은 웬만한 공부를 내가 좀 해놓은 상태라면 틀린 느낌이에요. 그냥 헛된 불안감이고,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그 힘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 물론 좋지만 적당량, 저는 거의 최소량, 저보다 더 적게 푼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냥 학원에서 주는 그 적당한 그 양만 풀고 더는 필요가 없다. 다른 친구들 수많은 사설을 풀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 사설 광고도 많고. 근데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틀렸던 거, 그리고 이미 학원에서 주는 이 커리큘럼이 수능 공부를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더 찾으려고 너무 아둥바둥 되시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하는 이 공부를 차근차근 구멍 없이 하는 거, 그냥 그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수험 생활을 고3을 하면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고1, 고2 때까지는 공부라는 거에 흥미도 별로 없었고 그냥 사실 친구들을 이겨야 하니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내신에서 공부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 이런 다 미숙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그냥 미숙했었고, 그런데 고3 되면서 저는 이게 확 여러 면에서 확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고1 이때까지는 약간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고3 동안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의심하는 시간도 그만큼 정말 많았고, 여러 번 뭐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도. 근데 이게 곧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을 갈고 닦고 좀 더 시험을 볼 때 나를 믿고 떨지 않고 차분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그냥 자연스럽게 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고3은 특히 나를 점수로 바라보잖아요. 내가 나를 점수로 바라보고 등급으로 바라보고 대학교 레벨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입시 생활이죠. 입시 생활이 그런 것인데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너무 매몰돼서 나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딛고 나가면서 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점수도 특히 수학이 가성비가 안 좋은 과목으로 유명하잖아요. 해도 안 느는 거 저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도 수학 점수가 안 나와도 끝까지 버티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선배의 이러한 인터뷰를 보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이 제 인터뷰가 조금이라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나의 길이 맞고 모르는 거 끝까지 조금만 더 도전을 해보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갖고 그냥 11월 이제 수능 날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